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일 금요금마 12기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설 휴량으로 휴량이 들어가죠. 따라서 이번 주가 이제 설 대목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요. 역시 뭐 혼전도는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가 또 휴양이기 때문에 출전 주수도 상당히 많고 경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런 흐름이에요. 따라서 역시 저배당보다는 아무래도 뭐 분위기도 그렇고 중고배당이 많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4경주, 그리고 7경주와 12경주, 2경주, 4경주, 7경주, 12경주가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있습니다. 10번마 투투스피노, 9번마 킹스턴 하버, 8번마 비욘드, 또 11번 영광인 키스, 12번 리슨 투미.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 마필들이 역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저는 11번마 영광인 키스예요. 뭐 현성조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비록 아쉽게 오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죠. 발주가 약간 좀 늦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요. 비인기 마필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4번마 슈퍼그레이트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부담은 있죠. 뭐 주행검사 기록은 뭐 보잘것이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혈통제 히드시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주행검사 때는 약간 밋밋하게 스타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인기 마필들이 지금 외곽으로 다 밀려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안쪽 게이트의 슈퍼그레이트는 자리 잡기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뷔전에 4번 슈퍼그레이트의 이변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인기 마필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인기 대신 밀려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10번마 뷰티풀 마린, 12번마 마법처럼, 안쪽에 1번마 투투웨이, 또 9번마 정꽃, 5번마 메이저 파워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10번 뷰티풀 마린 같은 경우도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3차계 가능성은 뭐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뷰티풀 마린이 혈통제 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3차계 가능성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을 과연 써낼 수 있겠냐. 편성이 이번 경주가 굉장히 빡빡해요. 따라서 뷰티풀 마린 외곽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고 또 외곽을 돌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최고 인기 마필인 뷰티풀 마린조차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곽이 12번만 마법처럼 안쪽에 1번 투투웨이 이런 마필들은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인기 마필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정 가능한 마필들이 좀 몇 두 좀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끼리 엮인다면 아주 뭐 큰 배당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따라서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나왔고 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역시 짭짤한 배당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0번마 미스펙터, 여기에 4번마 시크릿 레거시, 5번마 천지 킹즈, 8번마 베리베리 땡큐, 12번 와일드 캐시 이런 마필이 팔리죠. 편성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그 편성 자체도 좀 약할 뿐만 아니라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것도 역시 일말의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미스펙터 같은 경우는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모래를 맞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센 마필도 아니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미스펙터 자체도 이번 경주는 역시 장담을 못하고요. 5번 천지킹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17주만에 나오면서 3차기 가능성은 뭐 충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천지킹제나 마필도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번, 5번의 대끼리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복병들은 상당히 많아요. 안쪽에 3번만 미스터 컬러즈도 지난번에 대끼리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조건이라면 선입권에서 이번 경주는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9번만 모닝 왕자가 43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10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데뷔 이후에 뭐 이렇살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편입니다. 그렇지만 10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힘은 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모닝 왕자 입장에서는 하나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9번만 모닝 왕자 또 3번만 미스터 컬러즈 이런 보병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에요. 9번마 영광의 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7번마 영봉산, 11번마 퓨전파크, 12번마 파이널 프린터 여기에 뭐 여러 마리 그 마피 외에도 여러 마리가 지금 팔려 나가요. 뭐 가서 불꽃도 팔리고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9번 영광의 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다른 마필보다는 좀 나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물론 이제 20주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선전을 해준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영광의 포스가 과연 인기에 부응하는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희천 기수가 희생했는데 인기 1위의 이희천 기수는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물론 이희천 기수는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그 인기 1위에 대한 부담감을 이희천 기수가 잘 떨쳐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포스를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역시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7번배 영봉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죠. 편성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3차기였습니다만 11번 퓨전파크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영광의 포스 가능 났습니다만 보병마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보병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번 경주가 1300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좀 더 많고 인기에서는 밀려있지만 1300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능력 발휘가 더 수월한 마필들이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마공까지도 엮어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3번마 울산장군, 10번마 마루짱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죠. 여기에 7번마 IM 챔피언, 8번마 서라벌 불꽃, 안쪽에 1번마 크리스탈 로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울산장군은 데려갑니다. 울산장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 속도가 느린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대단히 유리하고 지난번에 이제 첫 입상을 차지하면서 걸음의 변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편성이 이번 경기 워낙 약해요. 따라서 울산 장군은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10번마 마루짱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착순권의 가능성은 여러 차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이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뭐 10월 달에 3착 그게 정말 다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의미 없는 사착이에요. 따라서 마루짱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7번마 IM 챔피언 같은 경우가 늘어난 경주거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워낙에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아주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울산장군, 뭐 골든넥스, 또 안쪽에 파이널 윈드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경주기
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다면 7번 IM 챔피언도 얼마든지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IM 챔피언의 선정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4번마 이기다를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갑니다. 2번마 권투중래, 5번마 마차도, 8번 청담 블레이드, 12번마 퍼스트 빅토리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기다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1300이었죠. 오마신의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기다가 이제 국내 데뷔하기 전에 미국에서 5번 정도의 경주 경험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뭐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문제는 안 됐어요. 1600으로 늘어났는데 경주거리가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오마신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따라서 이기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안 요소가 있고 권투중래도 마찬가지예요. 권투중래 같은 경우는 그 1600인데 거리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 또 이 마필이 그 모래라는 적응이 아직 안 돼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나마 1600에서 3차까지 왔습니다만 이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모래를 맞는 순간에는 권투중래도 장담을 못해요. 따라서 이게 지금 2번, 4번이 대길로 팔릴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두 마필 모두 저는 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퍼스트 빅토리는 요건 데려가야죠.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7번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 퍼스트 빅토리도 그 안쪽에 박히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발휘가 수월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너무 안쪽에 자리를 잡고 가는 바람에 조금 막판 한 발을 못 써내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12번 퍼스트 빅토리 가능하고 5번은 마차도 같은 경우도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권투중래나 이기다보다는 오히려 마차도의 선장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방랑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뭐 역시 제 스타일대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8번 전사의 질주, 1번마 날개를 펴라, 여기에 3번마 천상오름, 7번마 데이스타, 11번 아토미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액면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 마필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이 전세의 질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승급전에서 3차기 가능성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전세의 질주도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날개를 펴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3차기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의 상태감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올라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1번만 날개를 펴라 8번 전세의 질주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 관리형 마필 한두를 노력합니다.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뭐 데려가는 후공 막권으로 데려가는 마필들도 뭐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역시 복대복 막권도 충분히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중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역시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9두 출전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배당판은 9번 오칼라 특급, 여기에 5번 진짜 강자, 8번만 말리부별, 6번만 알파킹이지, 2번만 리턴 오브 섭서디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이 오칼라 특급 같은 경우도 워낙 고가입이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 때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지난번에 뭐 대기로 팔리고 3차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게 좀 다였던 물론 이제 이 마필은 그 뛰면 뛸수록 걸으면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오칼라 특급도
조금 지금까지 경주력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점. 5번 진짜 강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편성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클라트급이랑 같이 이제 2차, 3차를 차지한 그런 마필들인데, 따라서 진짜 강자도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혈통적 기대치는 높지 않아요. 따라서 뭐 지난번이 다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 알파킹 이지와 이 7번 자이언트 캡티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 알파킹 이지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인데 데뷔전에서 좀 사용하는 악벽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알파킹 이지는 1000m보다는 1300이 오히려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000m에서는 뭐 스타트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이래 스타일로 레이스를 운영해야지 그나 따라 붙는데, 알파킹 이지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기대는 뭐 많이는 못합니다. 발주도 물론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선행 앞에 갖다 붙이고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위권 정도만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1300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이 7번 자이언트 캡틴 같은 경우도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특히 지난번 경주는 그 3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는 바람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얘기는 달라져요.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7번마 자이언트 캡틴도 이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 역시 강세를 좀 띠면서 팔리죠. 인기는 뭐 8번마 닥터 선더가 인기 1위고, 여기 이제 굿댄서, 라온파워, 활행 후에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고, 여기 이제 오마 데이지 체프까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출동 주수는 8도 단촐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8번 닥터 선더가 최근에 뭐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렇지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라는 점이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지금 3.5kg가 늘어났어요. 3.5의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경주거리까지 지금 1600으로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이 닥터 선더조차도 입상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닥터 선더가 입상권에서 탈락하는 순간에는 이게 뭐 우당탕탕 보병마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에 이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역시 4번 행운스토리가 지난번에 46주만에 나왔습니다. 11개월 만에 나오면서 그냥 경주 적응만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행운스토리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또 11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이제 뭐 정상적인 축주 주기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3번 굿댄서 같은 경우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굿댄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승급전을 갖는 활행 이후에 라운파워 중에서는 그래도 굿댄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인기 마필인 닥터 선더조차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굿댄서,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마 행운스토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프리시대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 6번마 비버워크, 10번마 트로피 콜렉터, 11번마 에이스 질주, 12번마 스톤골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프리시대 같은 경우는 뭐 승급자는 부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1600을 한 차례씩 경험을 했죠. 거리는 사실 그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만 상승세 마필이고 승급전식으로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프리시드는 요건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이 비버워크 같은 경우도 1600 지난번에 입상을 해냈죠.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비버워크의 늘어난 부담 중량 3kg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오마 치프리더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하면서 이번 경주 뭐 1600이 다시 한번 1600이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치프 리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7번과 태양이 뜬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을 좀 심하게 돌았죠. 그러면서도 그전과는 좀 색다른 전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역시 16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니까 좀 더 걸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7번과 태양이 뜬다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6번마 유용 망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8번마 에이스의 선물, 3번마 로열 아트, 2번마 파크맨, 7번 흐뭇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유용 망치 같은 경우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늘어나는 경주거리는 유리한데 이 유형망치가 부담 중량이 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날 부담 중량이 57이 되니까 대기로 팔리면서도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역시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14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체감 부담 중량 자체는 57보다 좀 낮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 다시 경주거리가 늘려서 1800에 57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마필들도 액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화려한 주목을 받을 그런 마필은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요게 되는 마필들이 좀 있죠. 안쪽에 일본은 스마트벨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굉장히 좀 무리하게 앞에 갖다 붙이면서 뒤로 밀리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이었는데 52.5kg에 이게 지금 2등급이에요. 그 전에 이제 1등급에서도 뛰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급된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스마트 벨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외곽의 9번마 바운드 코리아도 그 1800이라는 경주가 나쁘지 않죠. 일단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 그 점에서는 바운드 코리아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죠. 워낙 발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에서는 적응을 해내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오썸들이 선행을 이끌어 나갈 텐데 지난번 1800에서 비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페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9번마 바운드 코리아의 막판 한 발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에 1400 정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왔고 이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1번 패션 오마린, 9번 쿨민트 두 마필이 뭐 승급전인데 대기를 팔려요. 여기에 5번마 썬더돔 인기 3위까지 지금 승급전이에요. 여기에 4번마 스마트댄서 또 7번마 슈퍼스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패션 오마린 같은 경우는 10주 만에 나왔어요. 조경들은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장을 지켜내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조성공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은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패션 오브 마린이 거리가 또 길게 안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는 역시 좀 떨어지는 조건이고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쿨민트가 가장 낫죠. 역시 승급전이긴 한데 이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역시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낫다는 점. 따라서 9번 게이트에 포진한 그래도 9번 쿨민트가 인기권에서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그런 조건이고 대신에 여기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칼을 갈고 나오는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액면적으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급전을 갖는 마필 위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겠습니다만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도전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1400이기 때문에 다 준비만 잘하고 나온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뭐 앞선적인 측면에서 선행마들이 좀 많죠. 단거리 경주 140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부줄이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을
축으로 가면서 그 어부지 수입마까지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